헬스조선 상예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죠. 낄끼빠빠, 낄끼빠빠. 발음이 좀 우습게 들립니다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남자가 중장년이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것을 잘 해야 한다고 했죠. 가족 모임, 동창 모임, 친구 모임 어디서든 낄 때 끼고 빨 때 빠지는 낄끼빠빠를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운전할 때도 이거 잘 하셔야 합니다. 특히 차선 변경할 때 이거 못하면 욕먹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절대적인 원칙이죠.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매수도 타이밍, 매도도 타이밍. 외국인이나 기관, 큰손이 살 때 같이 사고 팔 때 같이 팔아야 이득을 볼 수 있다. 뭐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축구에서도 낄끼빠빠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옵사이드 규칙 때문이지요. 공격수와 수비수가 서로 절묘한 타이밍을 노리면서 옵사이드 트랩을 노립니다. 엄청난 눈치 싸움이지요. 이거 못하면 젬병이 공격수가 됩니다. 또 이 가수들 장수 비결도 이걸 잘해야 합니다. 추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는 가왕 조용필의 장수 비결도 낄끼빠빠에 있다고 했습니다. 노래는 자주 나와도 당사자는 가요 무대나 열린음악회에 좀채 등장하지 않는다. 7080 세대의 우상인데도 콘서트 7080에는 정작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얘기를 좀 빙 돌아왔습니다. 불과 1년 전 트럼프 김정은 판문점 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낄끼빠빠를 못해서 미국 양측의 눈총을 받으며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내일 화요일에 발매되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이라는 책 내용 중에 한반도 관련 부분을 조선일보가 미리 입수해서 공개했습니다. 볼턴 회고록 중 중요한 대목 몇 가지를 간추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 6월 30일 오후 이 판문점 자유의 집 앞에서 남북미 3자 정상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가 만났습니다. 여기서는 오후 그리고 자유의 집 앞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같이 밥을 먹지도 않았고 실내에서 만난 것도 아니란 뜻이죠. 세 사람은 밖에서 약 4분쯤 만났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새 정상의 만남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됐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이런 걸 냈습니다. 여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팩트체크 역사에 남을 남북미 회담 뜬금없는 문 대통령 소외론 사실은 낄끼빠빠 미팅의 정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야당 쪽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기 때문이죠. 여기 붉은색 네모 안에 보이는 그 대목입니다. 황교안 문 대통령 북미 회담 참석 못한 것 아쉬워. 한국당 문 대통령 중재자에서 개그로 전락. 북한 통미 복남 우려. 나경원 중재자 자처한 문 대통령 이제 개그로 전락. 손학규 북미 회담 환영. 당사자 한국만 역할 못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팩트체크를 했다는 여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남녀가 진정 맺어지길 원하는 중매쟁이는 딱 빠질 때는 빠지는 법입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졌던 문재인 대통령 이번 역사적인 만남의 중재자로서 미팅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진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내일 나올 존 볼턴의 회고록을 보니 트럼프도 김정은도 모두 문 대통령이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후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오전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트럼프 정상회담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 오는 것을 거절했지만 문 대통령은 일단 판문점 내에 있는 관측 초소까지 같이 가자 이렇게 우겼다는 것입니다.
이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 만남은 사실은 트럼프가 트위터로 깜짝 제안을 하고 김정은이 응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믹 멀베인이 비서실장 직무대행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에 끼어들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도 상대해야 했다고 털어놨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볼턴은 또 김정은도 문 대통령이 근처에 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고 썼습니다. 사실 그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 측은 여러 번에 걸쳐서 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지 않아 보일 것,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고 그를 트럼프에게 넘겨준 뒤 떠나겠다. 그런 식으로 고집했다는 것이지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문 대통령 생각을 전날 밤에 타진했지만 북측이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기를 바라지만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둘러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할 말이 있고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그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경호 문제까지 들먹이며 재차 문 대통령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트럼프도 어쩔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문 대통령은 판문점의 모습을 보였고 자유의집 밖에서 4분 동안, 딱 4분 동안 트럼프, 김정은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청와대와 여당은 역사적인 장면이라면서 중매쟁이 문 대통령의 낄끼빠빠 센스를 추켜 세웠지만 백악관 참모의 회고록에 의해서 그것이 얼마나 눈치코치 없는 미북의 눈총을 무시하는 우격다짐 3자 회동의 막무가내 사진찍기 연출이었는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장면이었는지 우격다짐 왕따 연출 쇼였는지는 그 결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관계의 악화 일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볼턴 회고록은 또 문 대통령이 정신분열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제한, 즉 핵 프로그램 중 일부를 포기하면 그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단계별 비핵화 전략을 거절했으면서도 영변 해체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행동 대 행동 제안은 거절하면서도 빈 깡통에 불과한 영변 해체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로 평가한 문 대통령은 앞뒤가 맞지 않고 크게 엇갈리는 정신분열적이라는 것입니다. 볼턴 회고록은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 간 한 라인에 대해 한국이 김 위원장과 한 라인을 개설했지만 남측은 청와대에 전화가 있는데 북측은 조선노동당 본부에 있고 그 김정은은 전혀 거기 간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또 2018년 6월 싱가포르에 있었던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선하고 제안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턴 회고록은 밝혔습니다. 또 당시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은 미국도 북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는데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어젠다에서 온 것, 다시 말해 한국의 아이디어였다고 볼턴 회고록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로 끝난 미북 외교는 한국의 창조물이었다는 것입니다.